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채원입니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한 노하우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왜 내 통장만 통장인 걸까요? 자, 나에게 맞는 부자 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려있는 거 아시죠?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 부자되기 프로젝트 나도 부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오늘의 전문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통장을 통장으로 바꿔주실 분이죠. 자, 윤창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 아시안게임 축구 네네. 결승전 보셨나요? 네, 저도 끝까지 보진 못하고요. 네. 네, 원래 전반전이 좀 지루한 법입니다. 조금 지루했어요. 예, 그래서 후반전부터 예, 아주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어가서 봤는데요. 네, 금메달을 땄죠. 금메달을 땄죠. 네, 참 열심히 뛰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응원하고요. 자, 오늘 시청자님들의 통장에도 금메달의 금을 주실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통장이 통장으로 탈바꿔 드릴 시청자님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주부입니다. 자, 제가 주식과 펀드를 예전부터 하고 있는데 수익과 손실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수익이 꽤 났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또 환매를 빨리 해야 하는지 좀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 수익이 좀 많이 내려가는 상황인 듯해서 현재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있을지 걱정돼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라고 저희한테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전문가님 주식이라는 게 사는 건 사는 거지만 사실 언제 팔 때를 아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타이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자, 저희가 오늘 이 시청자분을 위해서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시작을 해봐야겠죠. 네, 오늘의 시청자님께 한 4개월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전전긍긍하시면서 고민하시다가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청자님의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0세 주부시고요. 남편분도 50세 회사원이시네요. 그래서 월급여 380, 상여금 포함해서 양쪽에 외벌이시니까 450 정도면 그 연세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네. 또 알뜰살뜰 살면 이 정도로도 되게 행복하게도 많이 생활하십니다. 그래서 보험료 68만 원에 지출합계 287만 원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대출이 없으세요. 없으시네요. 그래서 저축과 투자를 같이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7점 드리고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저축 투자 보시면요. 월 ETF 80만 원, 그리고 펀드 60, 적금 20, 주택 청약 3만 원에서 163만 원인데 분산은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은 대출이 없으신 상태에서 저희가 7점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금융자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인데요. 네, 3억 4천만 원 지금 전세 자가가 있으시고요. ELS에 3천만 원, 펀드 1,840, 예금 3,500 해서 4억 5,740만 원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데 자, 이렇게 하시느라고 외벌이가 이렇게 또 모으시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알뜰살뜰 생활하셨을 거고요. 자, 오늘 수익과 손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금 흐름과 금융 자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50대 부부의 보험 현황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 가지고 계시고요. 2012년도에 가입하셔서 지금 15만 3,300원, 그리고 DB화재 프로미라이프 통합보험, 그리고 12만 5,200원이고요. PCA 가디언 종신보험 남편분이시죠. 배우자분께 26만 6,400. 꽤 오랜 기간을 잘 납부하셨고요. 이렇게 가시는 것 자체는 유지를 잘하셨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드리지만 그래도 두 분 보험료로 자녀분이 보니까 독립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보험료가 빠졌지 예전에는 거의 한 8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셨으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높은
그 가치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연봉도 그 매년 더 벌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 연봉이 줄어들고요. 사망보험금에 대한 자산이 늘수록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가 좀 떨어지는 편이 있으니까 네. 지금 대출도 하나도 없으시니까 현금 갖고 계신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정하셔서 네. 좀 그 사이즈를 줄여서 슬림하게 네. 다이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납부를 좀 잘 해오셨고 저축 투자 같은 경우도 알뜰살뜰 잘 살아온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 상황을 살펴봤고 이러면은 저희가 모범 답안을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리고 네. 그 이후에 하나하나 해설을 좀 해드리는 게 낫겠죠. 예. 그 펀드의 수익과 손실을 계속 반복하셨는데요. 원래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게 그렇죠. 뭐 아파트를 사도 가끔 떨어질 때 있고 쭉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시청자님은 450만 원 상여금 포함 소득을요. 지출 287만 원에서 저축 투자 163. 비율은 상당히 괜찮으세요. 그런데 네. 요걸 조금 더 욕심 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퇴가 가까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노력하시면 지금 은퇴하시면 뭐 외식을 네. 돼지고기 드실 거 조금 더 노력하시면 소고기 드시지 소고기. 않겠습니까? 소고기 좋죠. 예, 거기서 조금 더 한 2, 3년 더 노력하시면 또 한우까지 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자, 변경 후 소득은 동일하고요. 지출 267만 원, 지출을 20만 원 정도 줄였어요. 그리고 저축 투자 보장성 보험료 30만 원 재설계를 통해서 213만 원까지 올리시면 총 50만 원 정도 더 저축액을 늘리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은 저희가 은퇴가 조금 가까워지신 상황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50만 원 정도 지출을 줄이고 투자에 반영하는 부분으로 우선 저희가 좀 리모델링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 저축 투자 좀 더 디테일한 부분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월 ETF 80만 원. 자, 저희 그 프로를 아마 애청자가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월 ETF가 사실은 네. 손이 좀 가요. 예, 그게 쉽진 않은데 이렇게 하고 계신 거 보니까 저는 좀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네. 자, 펀드 60만 원, 적금 20만 원, 주택청약 3만 원에서 163만 원 하고 계신데요. 요걸 좀 펼쳐드릴게요. 오늘 시청자님의 약점은 네. 월 ETF 펀드를 지금 단일 상품으로 갖고 계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월 ETF도 지수 4가지로 해서 섹터별로 넣으실 수 있거든요. 네. 굳이 하나로 하실 필요 없고요.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60만 원이면 10만 원씩 6개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게 분산 투자 개념에선 맞는데 꼭 이렇게 한 개씩 가시면 한 번 손실 나면 이거 회복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개 쪼개 넣으면 하나는 손실 나고 하나는 수익 났으면 네. 하나 수익 난 걸 환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 후 예비 자금 CMA로 27만 원 지금 따박따박 네. 이자 항상 요 통장에는 돈이 고이는 거예요. 좋네요. 네, 돈이 고여서 항상 매일매일 이자를 발생시키는 네. 크진 않지만 짭짤한 이런 통장이 되겠고요. 자, 적금은 우리가 투자가 좋다고 항상 위험 자산에만 넣으시면 안 돼요. 비중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적금도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20만 원 네. 배정해 드렸고요. 월 ETF를 조금 줄여 드렸어요. 왜? 고 30 갖고 더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고요. 연금저축 펀드 50인데 지금 늦지 않았습니까? 7년 정도 더 회사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기간 동안 소득공제 받으시는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셔서 33만 원 편성해 드렸고요. 변액펀드 40만 원, 나도부자 변액펀드 또 추가납 40을 하시면 주택청약은 유지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좀 하나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있는 거에 충분히 자산 모으시면 부동산도 소유하실 수 있으시니까 213만 원 해서 네. 7% 수익률로 저 모델링을 쫙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축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조금 분산 투자를 좀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투자를 펼쳐드렸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금융자산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지금 예금과 적금, 펀드 등의 적립액이 3,400만 원이고요. 아파트 3억 4천, 그리고 펀드 1,840에 ELS 3천, 네. 예금은 3,500. 균형 참 잘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현재 난 상태예요. 예, 난 상태에서는 항상 리밸런싱을 생각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손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추가 납입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한 덩어리에 너무 모아두시면 내가 빼고 싶을 때 마음대로 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변경 후에는 자, 아파트 그대로 가시고요. 자, 채권형 펀드로 지금 주가가 조금 하락 움직임이 있으니 조금 더 안전한 걸로 몸을 낮춰서 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바빠도 쉴 때 그냥 쉬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시고요. ELS 1840 그대로 가시고 네. 자, 달러 일시납 연금 5천으로 해서 확정형의 장기 채권형 미국 회사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연금을 한 번 시작하면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종신까지 드리니까요. 이거는 수익률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 연금 수령액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90세까지 받으신다고 치면요. 낸 네. 원금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수익이 안 나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확정형이시니까 이렇게 하신다면 조금 더 내 노후를 골드 에이지로 오늘 금으로 시작했으니까 금으로 그렇죠. 끝내야죠. 좋네요. 예, 금빛 가득한 은퇴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수익이 이미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리밸런싱을 하는 부분으로 리모델링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이 전체적인 진단을 저희가 좀 어떻게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점일까요?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현재 소득의 65% 지출하시고 35%를 지금 저축 투자하고 계세요. 이 비율 상당히 괜찮고요. 네, 그리고 네. 꾸준히 하셨다는 게 참 높은 점수. 제가 7점 드리고 시작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7점 그렇죠. 드리고 가는 거고요. 은근히 짜신 분인데. 네, 제가 좀 왜 더 발전을 위해서 그럼요. 제가 좀 짜게 시작합니다. 네. 그래도 단점이라면 말씀드렸듯이 너무 단일 상품과 단일 섹터에 고정돼 있다. 지금 네. 국내 펀드 위주로만 가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현재 해외 펀드 시장, 해외 주식 시장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국내도 하고 해외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요. MC께서 뭐라고 하실 건가요? 아, 뭐라고 못 들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산하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사실 투자, 주식과 펀드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펀드 투자 같은 경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고 상당히 복잡한 편인데 이런 복잡한 펀드 투자를 좀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걸 알려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심플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경험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공부를 좀 하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과거를 통해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과거에 2007년도 중국 펀드 기억나시죠? 차이나 펀드가 엄청나게 올랐다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지금 주가가 안 좋다고 하시면 펀드나 투자하실 때 좀 주저주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차이나 펀드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 꾸준히 이제 납부하시고 네. 추가 납입하신 분들은 2016년도에 다 수익으로 전환하셨습니다. 결국은 7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네. 수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7년에서 10년 정도의 마라톤 투자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말씀한 걸 들어보면 이 잘 나가는 펀드만 쏙쏙 골라서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이기는 싸움인데 사실 문제는 여기서 잘 나가고 우량한 펀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어떤 네. 게 잘 나가고 우량한 펀드인지 자, 이거를 찾기 위한 팁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펀드, ETF, ELS 다 대부분 어디 가서 시작하시냐면요. 은행 가셔서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쭤보시죠, 다들. 네, 가갖고 어떤 게 요새 좋아요? 그러면 수익률 좋은 거 드리거든요. 네. 자, 주식에서 수익이 높은 거는 상투입니다. 결국은 높을 때 들어가시면 손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하시면 좋겠어요. 요새 어디가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저점 있는 것들을 투자하시면 훨씬 좋고요. 그래서 3가지 원칙, 금융 투자의 3원칙은요. 첫 번째, 분산 투자. 두 번째, 적립식 투자입니다. 목돈 넣으시면 10% 빠지면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하지만 나눠서 넣으시면 10% 빠졌다가 원상복귀하면 네. 플러스 1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시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정말 전문적 지식이 없다. 네. 그럼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의뢰를 해야죠. 그래서 장기 투자로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시고요. 네. 특히 오늘 시청자님은 펀드 운영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은행만 믿지 마시고 스스로 요새 온라인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잘돼 내가 있어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자,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이런 사이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 보시면 과거 1년 수익률이 3%보다 높고 위험도가 10%보다 낮은 펀드를 찾아주세요 하면 찾아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네. 은행이나 증권사 가셔서 상담하신다면 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는데 대부분 아직까지도 너무 이제 금융기관을 맹신한다.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이런 것들을 찾기 어려우시면 저희 나더부자에 전화하시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릴 테니까 꼭 알아보고서 가셔야 됩니다. 시청자님들. 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펀드 가입이 너무 쉬워졌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이런 펀드를 검색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새 굉장히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펀드 슈퍼마켓 말씀드린 건 자, 이 사이트는 어쨌든 펀드를 가입하시는 건데요. 온라인으로 가입하시기 때문에 일반 증권사나 은행에 가시는 것보다 이 수수료가 낮습니다. 네. 원래 그 가게에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싸잖아요. 그럼요. 예, 똑같은 원리고요. 자, 화면 보시면요. 이제는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까 검색 기능 다 있으시죠? 네.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국내 펀드, 해외 펀드 다 내가 직접 해볼 수 있고요. 자, 그것도 좀 모르겠다 그러면 펀드맵, 요즘 뜨는 펀드 이런 식으로 다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네. 아, 그래도 나는 펀드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수익 난 펀드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나 AI를 통해서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요새 딱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 때문에 의외로 과거 5년에 비해서는 지금은 투자하기가 너무나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개인의 펀드에 가입, 검색이 너무나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펀드라는 게 어떤 경제라든지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네, 자, 그럼 네. 여기서 저희가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좋은 펀드를 찾을 수 있는지, 자, 시장, 경기의 흐름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아무리 큰 국가 네. 그리고 아무리 큰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좋을 그럼요. 때 있고 나쁠 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거의 정보만 갖고 접근하신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00년대 후반에 IBM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MC께서는 IBM 컴퓨터를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알긴 알죠. 네, 듣긴 들었는데 최근에는 IBM 컴퓨터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예, 네. 저는 그 대학 시절에 이 IBM 컴퓨터가 제일 비쌌거든요. 네, 그걸 보고 살았는데 나이가 좀 가늠이 되는. 네, 이게 미국에서는 100년이 넘은 배당주예요. 굉장히 우량한 주식인데 이거를 근데 최근 IT 환경에 밀렸죠. 요새 많이 나오는 회사들은 어디입니까? 사과. 네, 그렇죠. 사과사, 네. 사과사가 있고요. 네,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클라우드는 아마존 쪽이 그리고 그렇죠. 구글은 이제 그 온라인이죠. 검색 엔진. 네, 네. 검색 엔진에 워낙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데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워렌 버핏은 10년간 IBM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지켜보다가 2016년도쯤에 저점이 이르렀다 해서 매수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일반 분들은 경기에 떨어지는데 저걸 왜 사? 하지만 매수를 하고 다음 연도 2017년도에 다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면 워렌 버핏은 어떻게 그렇겠냐? 굉장히 똑똑해서라기보다 장기간 보아왔던 거죠. 그래서 펀드를 하실 때 이런 거예요. 네. 베트남 펀드가 좋다는데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요. 과거 기록을 좀 보시고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수익률을 시간 남으시면 공부 요새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온라인 가서 펀드 수익률들 쭉 보시면 흐름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서 흐름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저희가 또 워렌 버핏처럼 어떤 이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개개인이 그렇게 하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네. 자, 이런 경우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단기 투자를 해서도 수익이 났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뭔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좀 더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당연히 분산 투자가 함께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분산 투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MC께 하나 여쭤보면요. 네. 어려운 질문 아니고요. 브라질, 유럽, 미국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뭐 다 투자하면 좋죠. 다 투자하면 좋죠. 그렇죠. 근데 한 종목만 찍으라면 찍으실 수 있습니까? 찍을 수는 없겠지만 굳이 골라야 한다면 전 미국. 미국을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강대국에 좀 약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신뢰도가 높은 거는 그만큼 투자 수익률은 낮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보시면 비빔밥 맛없는 집 보셨습니까? 잘 없죠. 비빔밥이 맛없기는 좀 힘들지 않나? 네. 네. 그건 다시 말해서 재료 섞고 비비면요. 맛이 어느 정도 웬만하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펀드도 비빔밥을 하십시오. 각 지역 내가 미국이 오를지 베트남이 오를지 유럽이 오를지 몰라도 네. 같이 갖고 계시면 어느 순간 좋은 게 튀어나오고요. 그런 것들로 수익 환매를 통해서 하시고 네. 나머지 떨어진 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납입을 하시면 기다리시는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장사가 되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원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분산을 많이 하셔서 결국 지켜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사실 또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고 이 해외 주식 역시 또 다른 방안처럼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좀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대비적으로 상승장인데 그럼 그만큼 당연히 하락의 리스크도 커지는 게 아닌가요?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네. 항상 투자의 고민은요. 이게 고점인지예요. 예. 그렇죠. 근데 명확하게 답 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뭘 하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 수익률 펀드 국내 펀드입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1위 6개월 수익률 볼게요. 15.6이죠. 네. 14 내려가다가 5위부터 5.33으로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게요. 결국은 모든 펀드가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자, 해외 펀드는 어떻습니까? 19.2. 벌써 높죠? 네. 네, 근데 하단 5위가 12.05예요. 높네요. 그럼 평균적으로 4% 이상씩이 수익이 잘 나고 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 거죠. 네. 어디에 투자하실 거예요? 당연히 후자죠. 네, 지금 들어가기엔 늦은 거긴 맞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네. 수익률이 난다는 얘기는 펀더멘탈도 좋고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니까 그런 쪽과 국내 주식과 해외를 같이 가져가셔라. 그래서 50만 원짜리 펀드를요. 최소 단위가 보통 5만 원입니다. 그럼 10개 펀드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하나의 펀드에 50만 원씩 하실 이유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게 분산을 잘 해놓으시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시고 그 리스크를 시간이 극복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어떤 방안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또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축구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늘상 공격수와 수비수를 키워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펀드 근데 5만 원짜리로 10개를 왜 잘 못 하시냐면요.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요. 예, 그냥 5만 원 때문에 머리 썩기 싫으시니까 그냥 50만 원 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변액 펀드, 변액연금과 매칭하시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자, 펀드는 단기 상품이죠. 단기 중기 상품이고요. 변액은 장기 상품인데 변액 펀드의 장점은 나중에 연금 개시 시점에 원금을 보증해 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펀드에 비해서는 당장은 사업비가 있지만 결국은 수수료 면에서는 훨씬 시간이 갈수록 안정돼 있고요. 목돈 됐을 때 자, 일반 변액연금은 10년 이후에 비과세거든요. 네. 그럼 10년 이후에 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안 뗀다는 얘기죠. 근데 펀드는 어떻습니까? 계속 수수료를 떼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해지할 때마다 세금을 떼게 돼 있으니까 20년 동안 20번 돌린다고 했을 때 20번 환매하고 새로 가입하고 환매하고 새로 가입하면 20년 동안 장기 유지한 변액연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투자하신다면 50만 원은 변액 펀드에, 50만 원은 그냥 일반 펀드와 ETF에 활용하신다면 가장 좋은 조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펀드는 단 중기, 그리고 변액 펀드는 이제 장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변액 상품이 장기 투자 상품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세제 혜택 있는 금융 상품들이 7년 정도 지나야 이제 원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쨌든 길다.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녀분들 그 대학을 보낼 때 초등학교 1학년한테 내년에 서울대를 봐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수능을 봐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무르익고 성숙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앞으로는 펀드와 변액을 성숙시키는 이런 소양 높은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펀드와 변액의 이 뭐랄까 잘 섞어서 운영을 하면 그만큼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섞어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저희가 좀 알려드릴까요? 네. 자, 일정 기간 지나면 새로 시작하는 펀드는요. 어쨌든 펀드 자체는 환매하고 새로 시작하라고 제가 잘 말씀드렸잖아요. 네. 리밸런싱 잘 하셔야 되고요. 대신 변액 펀드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한 번 시작하면 10년 이상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차를 사시는데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나서 엔진을 바꿔준다. 예, 그 몸통은 튼튼하니까 엔진을 새로운 엔진으로 바꿔준다라고 그러면 나는 돈을 절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변액 펀드들은 변액연금 안에 펀드가 한 10개에서 20개씩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베트남 펀드, 일반 펀드를 가입했어요. 네. 그러면 펀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지하셔야 되니까 변액 펀드가 갖고 있는 특징은 그 안에 엔진을 바꿀 수 있고 내가 투자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굳이 매번 환매하고 새로 하시는 것보다 그냥 길게 오랜 시간 두면은 제가 수익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더 좋은 방식이실 수도 있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변액 유니버셜과 적립식 펀드를 볼 때요. 그 안에 수익금을 놓고 보면 7에서 10년 정도 시점부터는 변액 유니버셜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내 7년, 10년 된 게 원금도 안 되냐? 사업비 때문에 그런데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은 분명히 15년 이후라는 거 생각하시고 좀 길게 보세요. 네. 10년 이후 비과세인데 비과세 되자마자 해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재미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년 정도 보시고 하시면 변액 유니버셜도 적립식 펀드에 비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수료는 이렇게 낮추고 수익률은 높이는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저희가 계속 변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렇게 수많은 변액 상품 종류 중에서 좋은 상품은 또 어떻게 잘 고를 수가 있을까요? 자, 변액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수수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금 보증을 해준다라는 거죠. 연금 개시 시점에. 네. 근데 최근에 이것들이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가 아니라 500%까지 진화를 해서 펀드는 내가 들어가서 1억을 넣었는데 5억 보증해주는 펀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액 연금 같은 경우는 1억 넣고 5억이 달성돼야 돼요. 예, 5억이 달성 안 되면 안 되시고요. 네. 달성됐을 때는 5억을 보증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금 개시하는 시점인데요. 연금 개시 시점을 개시하시고 너무 머리 썩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해서 정말 120세까지 사신다면 MC께서는 120세를 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저희 세대는 120세까지 잘 살 것 같아요. 예.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의료기술도 좋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MC께서는 성격이 좋으셔서 너무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안 그래 보여도 고민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그럼 화면 잠깐 보시면요. 네. 자, 그동안 20년씩 납부를 하셨다 칠게요. 10년 동안 해서 더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결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중요한 건 자, 올라가는 저 포인트에 예를 들어 스텝업 10이라는 거를 딱 볼게요. 네. 300%를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서 계곡이 발생했죠. 쭉 빠졌잖아요. 그러게요. 자, 그럼 어떤 걸 보전해 주냐면 저 300%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져도 나는 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액연금을 잘 가입하신 분들은 펀드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적으시고 제가 볼 때 오래 사실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스트레스 적게 120세를 사시면 보험회사가 굉장히 불리한 게임입니다. 싫어할 것 같은데. 네, 아주 싫어하죠. 네, 그때는 이것 좀 어떻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끝까지 가셔갖고 보험회사를 이기는 시청자님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금의 최고 수익률까지 보존을 해주는 이 변액연금 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다시 시청자님의 사연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저희가 보험 역시 좀 리모델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보험 어떻게 저희가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시청자님의 보험은 저희 방송 보고 들어오시는 시청자님들이 다 비슷한 성향을 좀 갖고 계세요. 예, 종신보험이 너무 비싸서 네. 예, 많이 그 문의를 주시는데요.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은 여기 CI 보험이죠. 그래서 중대한 암, 중대한 뇌경색, 중대한 심근경색 이렇게 해서 중대한이 붙다 보니까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확률적으로 한 20%는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20%가 왜 크게 느끼냐면 내가 안 아플 땐 안 서운해요. 근데 그렇죠. 아파서 병원 가서 진단금을 딱 청구했을 때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10,000원 낸 게 아니잖아요. 20만 원씩 냈던 것들 보장받으시려고 돈 낸 거지 그거 못 받는다면 통보서 받으려고 돈 낸 게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서운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로 갈수록 서운할 일이 많을 수 있다. 그럼 빨리 해결하셔야겠죠. 네. 예, 그래서 감액 완납 시켜드리면 요 보험료 안 내셔도 되고요. 기존까지 낸 금액만큼만 예를 들어 20년이면 지금 10년 내셨잖아요. 네. 10년 안 냈지만 한 8년 정도, 6년 정도 내셨는데 그만큼만 보장받으시고 나머지 환급금도 계속 올라가시니까 좋은 구조가 되시고요. 네. 자, DB화재 프로미라이프 통합보험은 그 필요 없는 담보만 삭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복되는 담보, 진단금 3,000씩 들어 계실 필요 없고요. CI에도 일부분 있으니까 그걸 1,000 정도만 내리시고 그다음에 비싼 일당, 비싼 수술비
어차피 실손에서 보장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험료를 더 낮춰서 진행해 드리고요. PCA 가디언 종신보험 요것은 이제 감액만 하고 유지를 시켜 드릴게요. 왜 감액 완납을 안 했냐면 남자분이다 보니까 가장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에 수술 특약이 들어있는데 이 특약은 상당히 괜찮은 특약입니다. 거기 임플란트 때 치조골 이식 수술 때 뭐 100만 원, 200만 원 요새 치아보험 많이 드시는데 그거에 육박하는 보장을 해드리는 담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살리셔야겠죠. 네. 그래서 그 담보 살려드리고 감액 완납하면 그런 특약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도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돼서 네. 감액 후 유지해드렸고 흥국화재 통합보험 진행해드렸고요. 그거는 똑같이 감액해서 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가 부족하냐? 지금 시청자님은 80세 때 보장이 대부분 끝나요. 그 이후가 좀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껏 연금 들어놓고 이제 받아야 되는데 보장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저해지 건강보험으로 해서 길게 일반 암입니다. 일반 심근경색, 일반 뇌출혈까지 해서 16대 질환 다 들어가시게 네. 저렴하게 준비해드렸고요. 나도부자 변액연금 통해서 68만 200원 보험료를 35만 8,900원으로 30만 원 절감해 드렸으니까 요거 그대로 나도부자 변액연금에 넣어서 은퇴 준비를 하신다면 뭐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지금 은메달이면 노후 금메달로 가실 수 있는 네. 티켓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불필요한 담보는 삭제를 하고 30만 원 정도 보험료를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추가로 사실 나도부자 변액연금을 은퇴를 위해서 저희가 40만 원을 넣어드렸는데 사실 요새 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주식 네. 하락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있으시죠? 자, 그럼 이 변액연금의 펀드는 또 어떻게 저희가 좀 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구간이 명관이란 말이 있죠. 네. 안 좋을 때 물론 떨어지는 대표적인 펀드가 성장형 펀드예요. 하지만 올라갈 땐 또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네. 결국은 떨어진 만큼 상승폭을 내는 게 성장형 펀드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비슷한 구조로 낮은 수익, 그러니까 수익이 낮은 만큼 안전한 거고요. 네.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럼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 자, 성장형 펀드에 꼭 채권형 펀드 50을 섞어서 안전하게 유지하시면 네. 아직까지는 성장형 펀드가 훨씬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펀드 변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 50대 부부의 지금 현재 현금 흐름과 금융자산, 보험까지 리모델링을 모두 맞춰드렸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이런 게 좋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찾는지에 대한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저희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네. 은퇴 플랜 어떻게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청자님은 관리도 잘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납부도 잘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만 하시면 되냐? 자, 모은 돈을 잘 지키시면서 불려나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50세쯤 되면 저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받을 연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부자 플래닝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아까 40만 원으로 시작한 나도부자 변액 펀드 여기에다가 추가납 40만 원을 저희가 진행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65세에 계시하면요. 자, 나도부자 변액연금 94만 원에 국민연금 125만 원 받으시겠죠. 그리고 퇴직연금 남편분이 아직은 7년 정도 일하실 수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33만 원씩 받으실 거고요. 네. 저희가 준비해드린 연금저축펀드 여기서 45만 원. 그리고 달러 변액 일시납연금 리밸런싱 통해서 나온 5천만 원을 자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가장 쉬운 재테크 방법이에요. 매달 내는 건 언젠가 못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목돈 재테크가 사실은 가장 편한 방법이시니까 이렇게 해서 48만 원 하면 65세 시점에 345만 원에 플러스 알파까지 나온다고 하시면 은퇴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은 50대 부부 주식과 펀드를 운영하시는 50대 부부의 효율적인 운용법을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은퇴 플랜까지 함께 좀 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나도 은퇴 앞두고 잘하고 있는 걸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저희 특히 방송 중에 접수 훨씬 원활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지금부터는요. 다시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부자 머니 트레이너 윤차원입니다. 자, 변동폭이 클 때 그리고 이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런 생각 들죠. 아, 수익을 더 내고 싶다. 하지만 반대로 드는 생각은 손실이 커지는 건 싫다. 자, 이 두 가지를 맞출 수 있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시청자님들께서 그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자산을 한쪽에서는 공격적으로 한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키시는 방법이 가장 좋아서 오늘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수익 높은 평생소득 달러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최근에 2030 세대. 자, 경기가 어려운 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40대, 50대 분들이 어려우신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 어느 정도 지금까지 벌어오셨고 모아온 자산이 있으신데 어떤 분들이 어렵냐면 2030 세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미족, 장기간 미취업자를 말하는 그 신종 조어고요. 그리고 3포 세대, 이거 옛날에 나온 말이에요. 벌써 한 10년 전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근데 이제 확장됐죠. 안타깝게도 5포 세대가 돼서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 요새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20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한테는 집을 사기가 겁나는 겁니다. 이걸 샀다간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삶을 제대로 못 지켜낼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집 마련은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30은 이렇게 고민하면서 또 살고 있는데 4050, 5060은 편하실까요? 자, 그렇지 않죠. 5060은 어떤 게 걱정입니까? 바로 금리 하락이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40년, 30년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자산이 있는데 이걸 불리려니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준, 가장 내 수익을 딱 정해주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던 세대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는 1억 넣어놓으면 정말 뭐 12%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간 1200이잖아요. 그럼 월에 100만 원씩 받으니까 굳이 고민할 거 없었습니다. 그냥 연금이 뭐가 필요해? 내가 은행에 3억 넣어놓으면 매월 300만 원씩 받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따라서 너무 떨어진 자산 구조가 우리의 은퇴를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연금의 배신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10년 전에 연금 가입하실 때는 이대로 가면 1940만 원 나올 거야 라고 해서 5.9%로 예시된 상품들이 많았는데 실제 공시율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그래서 2.7%로 했더니 1,040만 원이에요. 무려 절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계산할 때는 나 은퇴하면 200만 원 받을 수 있어라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금 했더니 얼마입니까? 110만 원 나오는 거예요. 90만 원 떨어졌는데 문제는 더 뭡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는 게 은퇴의 바로 안전장치, 안전벨트를 매는 행위다. 그래서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에 이제 초점을 맞출 때가 됐습니다. 자, 저축성보험 공시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막론하고 모든 보험사들, 은행들이 공시율만 갖고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안은 뭐죠? 어떤 걸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 과거 자료인데요. 자, 8월 달러 대비 주요 통화 절하율. 자, 이런 자료가 있다는 얘기는 자, 우리나라에 또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통용되는 화폐가 뭡니까? 바로 달러입니다. 기축통화라고 하죠.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화폐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달러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국의 위안화를 사시겠습니까? 이거는 알 수 없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휴가철 해외여행족이 알아야 할 금융팁이라는 게 있는데요. 환전은 모바일 뱅킹이 싸다. 이제 환전도 수수료를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에 해외여행 갈 때 수수료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공항 가서 내가 환전 필요하니까 30만 원 바꿔주세요 이랬지만 요새 젊은 분들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동남아 지역 여행은 달러로 먼저 환전해야 된다. 자, 동남아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왜 달러로 할까요? 달러로 해서 그 나라 가서 다시 그 나라 화폐로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 다시 말해서 달러 가치가 그 나라 화폐 가치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걸로 가서 낮은 걸로 바꾸니까 이득이 발생하겠죠. 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1달러와 1,000원. 지금이 뭐 한 1,190원 정도 하니까 사실 가치로 치자면 이게 조금 높긴 하지만 1,000원은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고요. 해외 가면 기축통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라면 과감하게 당연히 달러를 선택할 겁니다. 자, 달러 예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달러 예금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앞으로 위기 상황,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지금 같은 성장률이 안 일어나는 저성장으로 갈수록요. 우리나라 화폐보다는 달러가 더 많은 가치를 보유하고 안정적으로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이 있어요. 예금이. 그러면 굳이 이걸 다 원화로 갖고 계신 이유가 뭔가요? 5천만 원 내일 다 쓰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저 현명한 거는 자 4천만 원은 원화로 보유하고 1,000만 원은 달러로 보유하는 전략. 괜찮지 않습니까? 바로 쓸 거 아니시니까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지켜지는 연금이 필요하고요. 시청자님들이 바라시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평생토록 수령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소득. 아까 연금에 배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공시율이 떨어지면 연금액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싫다. 지금에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가졌으면 좋겠다. 거치할수록 증가. 자, 넣는데 내가 연금 지금 당장 안 받아요. 10년 있다 받을 거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2.7%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투자를 해서 5에서 6%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높은 거 드리는 게 좋겠죠. 이제 욕구들이 그리고 금융상품을 보는 지식들이 많이 높아지신 거예요. 중도인출 활용. 자, 1억을 이렇게 맡겨놨는데 내가 당장 돈 필요할 때 못 뺏는다면 너무 불편하겠죠. 예, 이런 불편함들을 다 해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후소득 지급을 높여주기 위해서요.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이라는 이런 금융상품들이 나와 있고요. 이것들은 자 주식에 넣어놓으면 아무래도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 회사채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애플사라든가 아마존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사채가 국내보다는 채권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다 투자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현대인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돈이죠. 돈은 얼마가 있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후에 대한 준비. 뭐 돈이 충분하다면 이게 걱정스럽진 않겠죠. 안 돼 있으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 자기 개발에 투자할 시간. 자,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너무 바쁘게 생활하시잖아요. 예, 저도 상당히 바쁘게 생활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누가 바쁘라고 했을까? 사실은 아니죠.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일에 치여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을 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독서를 하라는데 요새 샐러리맨들이 정신 없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머리 아프시다고 게임 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시고 내 소득을 잘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돈이 없다는 건 시청자님들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상대적으로 남보다 적다라고 느끼는 걸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10억이 있는 어느 노신사께서 투자를 잘못하셔서 5억을 없애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많았는데 줄어드니까. 근데 1억 있는 어떤 그 숙녀분께서, 노숙녀분께서 잘 불려서 2억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한 분은 2억 갖고 있고 한 분은 5억 갖고 있는데도 5억 있는 분이 더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노력하는 거, 그것이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은 40세부터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노후소득 인출 개시 나이는 45, 45세부터 받으실 수 있고요. 자, 방식은 일시납입니다. 목돈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최근에 경기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장세에서는 목돈 맡길 게 없어요. ELS 많이 하시잖아요. 자, ELS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럼 언제 수익 내시겠습니까? 못 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빚을 바라는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천만 원, 3만 달러라는 거는 달러로도 가능하시고 원화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투자하세요. 이렇게 해서 달러를 받아요. 달러를 개시해서 받으시고 그거를 외환예금 통장에 갖고 계시다가 환율이 올라가시면 그때 바꾸겠다.
현명한 거죠. 내가 똑같은 상품으로 해서 환차익을 보시겠다. 굉장히 똑똑한 투자자라고 제가 칭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40세에 넣고요. 그냥 일시납으로 넣으신 거예요. 딴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묻어만 두시면 됩니다. 5년 정도 지나시면 3.83, 10년 4.89, 자 20년 가면 7.96이에요. 노후소득 수익률이 이 정도 되고요. 자 은퇴 대부분 몇 세 합니까? 65세 하겠죠. 65세만 9%대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숫자 같아요. 왜? 이 상품은 주식형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채권형으로 하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넣어놨어요. 중간에 5억을 넣어놓으셔서 1억 필요하시면 빼쓰십시오. 변동 없이 평생토록 그 금액만큼 나머지 거를 다 보장해드리고요. 자, 연복리로 5%씩 확정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거치 기간이 올라갈수록 수익률 높아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특별 계정 운영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5천이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보관하지 않고 이거는 금융기관에 정확하게 특별 계정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노후소득 보증 금액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300만 원 나오면 변동 없이 300이 계속 가는 거예요. 금리랑 상관없습니다. 이런 투자 상품들을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작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청자님들이 이런 반응이 있어요. 정말 저렇게 주는 거야 하면서 주저주저 하시는데요.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마음 편한 재테크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결국은 앞으로의 싸움은 내 자산을 잘 지키고 그리고 깨먹지 않으면서 긴 기간 받아내는 겁니다. 그거에 연금만큼 좋은 상품이 없는데 과거 연금은 수익이 낮다. 그리고 보장금이 작다. 그리고 앞으로 줄어들 수 있으면 내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 방에 해결해 드리는 상품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내 미래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잘 모르셔서 수익률 낮고 위험한 그런 상품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나도 부자가 추천해드리는 이런 명쾌한 상품으로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더 편안한 노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MTN 재무트레이너 윤창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내 돈을 부탁한 시간에는요. 안전하고 수익도 높은 달러 투자법에 대해서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 100세 시대 대비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지만 방송 끝나도 24시간 무료 상담 이어지는 거 아시죠? 전화번호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부자 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